일본 본토보다 한국과 더 가까운 섬 대마도. 한국의 흔적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대마도 서쪽 이구치야마 해안. 이곳에는 한국의 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흘러든다. 얼마 전 한일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한일 청소년이 함께 청소를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쌓였다. 白い屋根があるところのこうつながったやつがですね。こうつながったやつが 그런데 이 해안에는 이렇게 쓰레기뿐 아니라 종종 해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체들이 떠내려와 이곳 주민들이 수습해 매장까지 해줬다고 한다. 取るやつですね。私たち家族は、毎年お彼岸とお盆に先祖の墓参りをするわけですが、その帰りには必ず無縁仏の火の前で、お米を供えて供養して帰るのが習慣です。 대마도 곳곳에는 바다에서 숨을 거둔 한국인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대마시 이자라에 위치한 태평사. 선조들의 영생극락을 기원하는 납골묘 사이로 무연고 피 한기가 쓸쓸히 비켜서 있다. 수세기를 거쳐 대마 해역을 항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조난자들의 슬픈 넋을 위로하는 추모비. 가까운 바다로 고기잡이 나섰다가 파도에 떠밀려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낯익은 우리의 동전들이 수없이 죽어간 한국 표류민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들의 망혼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곳, 항해와 표류의 길목 제주도. 귀에 익은 굿거리 장단에 계면초 섞인 선법에서 애조띤 남국의 정서가 물씬 풍겨난다. 오들떡이는 표류가 낳은 가락이다. 여인들이 즐겨 부르는 이 제주의 대표적인 민요는 특이하게도 만든 이가 남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국에 표류한 제주 총각과 오빠를 찾아 나섰다. 역시 안남으로 흘러들어온 유구국 처녀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바다를 통해 만나고 바다로 인해 또다시 헤어짐을 맞이한 제주인의 슬픈 운명을 노래한 곡이다. 제주도의 한 어부가 안남국에 표류를 했는데, 안남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에 표류를 해서 거기에서 오키나와의 여성인 임춘향이라는 여자와 만나 3남 3녀의 자식을 두고 거기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제주도로 돌아온 후에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 여인들이 바다로 향한다.
살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처럼 고단한 해녀들의 자맥질이 힘들게 이어진다.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모진 생명줄을 이어주는 끈끈한 탯줄과도 같다. 그렇게 바다는 제주인의 삶과 죽음을 다스려왔다. 민요 오돌독이가 전하는 한 제주 어부의 삶은 그저 재미삼아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흐르며 가락으로 숨쉬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고대인들의 표리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마르코 폴로로 통하는 최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성종 20년, 제주도 추세경차관 신분이었던 최부는 부친상을 접하고 상경하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 땅 태주에 표착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담과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간의 중국 여정을 기록한 최부의 표해록은 조선 전기 해양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최부의 표해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다음에 일본 스님 예닌의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 등과 더불어서 중국 역사상 3대 기행문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도 우리 표해력이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자신이 다녀온 그 과정을 낱낱이 빠뜨리지 않고 민속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자기가 만난 사람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등등을 전부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표해록은 중국의 북경 항주 대운하가 개통된 후 전 구간을 다녀온 최초의 조선인 기록이다. 당시 최부가 표착한 중국의 남부 지역은 조선의 관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다. 방대한 양의 중국 풍토에 대한 기록과 15세기 명나라의 지방상이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된 이 책은 당시 중국 연구서리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수차를 제작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록해 두었다. 이듬해 나라의 가뭄이 들자 그 제조법을 가르쳐 혁신적인 농업기술 발전에 공헌한다. 때문에 최부의 표해록은 출간 이후 국내뿐 아니라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항해와 표리는 각종 신화를 만들었다. 다판하고 왕비의 몸에서 알로 태어나 신라 제4대 왕에 오른 탈의 이사금 이야기는 괴에 실려 한반도로 흘러들어온 표류 신화다.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됐다는 연호랑 세오녀에 관한 전설도 표류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바다에서 해조를 따고 있던 연호랑이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가버리자 아내인 세오녀도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해와 달의 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신화다. 이렇듯 항해와 표류에서 비롯된 신화와 전설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했다. 조선 정조대의 학자 한치운의 역사서 해동역사, 단군에서 고려시대까지를 기전체로 서술한 진귀한 사료다. 그는 특별히 고대 바닷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표류편을 따로 두어 역대 표류 사건들만을 수록하기도 했다. 삼국유사에는 가락국의 탄생 설화와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황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통일신라의 화려했던 문화의 뿌리도 결국 항해와 표류가 가져온 가락문화인 셈이다. 고대 표류의 전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곳, 경남 김해.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김수로 왕의 묘, 황금 아래서 태어난 난생신화 속 인물 수로왕. 그는 가락국을 건설한 김해 김씨의 시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왕비를 맞이함에 있어 또 한 번 신화 속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된다.
하늘이 내린 몸. 배필 역시 하늘이 점지할 것이라 믿었던 수로왕 앞에 나타난 것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었다. 이만리가 넘는 뱃길을 달려오는 동안 풍랑을 막고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배에 싣고 온 파사석탑은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 진귀한 돌로 알려져 있다. 수로왕과 140여 년을 해로한 허왕후는 10명의 아들과 2딸을 두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왕비의 성을 따르므로 김혜허 씨의 시조가 된다. 이 능은 가락국 시조 수로 왕비인 허씨의 능입니다. 가락국 시조 왕비인 허황옥 공주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인 서기 48년 어느 날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아버님의 명을 받아서 파사 석탑을 배에 싣고 이역만리 바닷길을 무사히 항해해 와서 가락국에 도착을 해서 망산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왕을 만나서 결혼하여 오늘날 찬란하고 독특한 가야 문화를 꽃피우고 씨 뿌리는 시조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